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밥 안 먹었어? 아니요. 살쪘어? 아니요.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방구 꼈어. 그것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있잖아요. 똥결? 아니야. 아니 뭐 나 결혼에 미친 애 같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로 옆에 있어요. 와. 안녕하세요. 무성욕자 의입니다. 죄송한데 반갑습니다. 님 무성욕자 아니잖아요. 약성욕자 의입니다. 뭐 잡아먹어. 죄송한데 얘랑은 진짜 발가벗고 반신욕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러기 싫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희 그 정도로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아하. 맞아요. 저는 안경 누나 이거 변태 새끼 아니에요? 이거 논란. 아니 누나 했잖아. 레버너트. 누가 먼저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볼까?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먼저 하시죠. 진짜 짜증난다.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었거든. 다들 대학생인데다가 용돈을 타서 쓰니까 성수기 펜션 값이 부담스럽고 2박 3일 주말이다 보니 더 비싸서 온 웹을 다 뒤져서 민박집 하나를 찾았었어. 민박집은 계속 산속에 있었는데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면서 신나했었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기역자의 비어있는 왼쪽 아랫부분에 지하창고 비슷한 게 있었거든?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에는 학교 체육창고 같은 철문이 있었어. 그리 크진 않아서 그냥 비료나 뭐 잡동사니 같은 거 넣어두는 곳이라고 여기고 말았지.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놀고 뭐 과자 뜯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벌써 늦었더라고.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엄청 시끄럽게 우는 거야. 처음엔 그냥 야옹 야옹 하고 말았는데 나중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 알지? 꼭 아기들이 우는 그런 소리 있잖아. 그때가 새벽 1시쯤이라 그 소리 말고는 완전 조용하고 벌레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양이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열고는 아 야! 시끄러워! 이랬는데 알아들은 건지 몰라도 조용해지는 거야. 아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를 보다가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어. 막 잠들려고 선잠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 진짜 쌍욕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잤거든?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전부 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니 아침에 너무 피곤했어. 그리고 이튿날에 계곡에 왔는데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다 보니까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돌아왔거든? 근데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고양이가 또 막 우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아줌마한테 말하려고 별채에 가려 보니까 아직 밤 10시 정도였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를 찾아보려고 휴대폰 후레쉬를 비추면서 친구 2명하고 집 기역자 주변을 돌았어. 무섭긴 한데 친구 앞에 1명 세우고 뒤에 1명 세우고 나는 가운데 껴서 계단을 내려갔어.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 두고 소리가 엄청 들려오는 거야. 앞에 있는 친구가 손으로 두드리니까 소리가 딱 멈추더라. 셋 다 막 깔깔거리면서 나는 새우깡 주려고 막 봉지 흔들고 있고 앞에 애가 문 열려고 손을 뻗은가 동시에 문이 먼저 열렸어. 열리면서 도어체인지 그걸 안쪽에 해놓은 것처럼 문이 끼익 거리더니 철커덕 하고 체인이 걸렸어. 그 순간 우리 셋 다 얼어서 억소리도 안 나더라. 핸드폰 후레쉬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얼굴을 그 틈 사이에 두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는 순간 하고 우는 거야. 그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우리 셋 다 소리 지르면서 방까지 뛰어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문 다 잠그고 방에서 TV 보고 있던 다른 2명 껴안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 그리 방에 있던 애들이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너무 거짓말일 수 없는 표정이더래. 아무튼 그래서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경찰에 신고를 하나마나 하다가 결국 신고를 안 했어. 오후 1시에 퇴실인데 다들 뜬 눈으로 밤새다가 아침 일찍 콜택시 부르려고 전화해서
여기 땡땡민박이라고 하니까 내비게이션에 그런 곳은 없다는 거야. 뭐 어쨌든 겨우겨우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고기를 구워 먹던 마루 위에 새우깡 껍질이 있더라. 그 밤에 내가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그 창고 앞에 내팽개치고 달려나오고 아무도 밖에 안 나갔을 뿐더러 택시에 타는 이 순간까지 아무도 그 봉지는커녕 마루 근처에도 가지 않았잖아? 그럼 밤에 누가 새우깡을 먹고 봉지에 그것을 버렸을까? 지금도 밤에 혼자 있을 때 고양이가 울면 아직도 그 여자 눈이 떠올라. 이게 근데 그러면 뭐야? 결국엔? 주인집 아줌마가 새우깡을 맛있게 먹은 건가? 그치. 아 나도 새우깡 참 좋아하는데. 엄청 덥던 그날 여름, 더위에 지친 저희는 흉가 체험이란 걸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조사를 시작했고 알아본 뒤 결정한 곳은 쌍계사 폐호텔이었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흔히 알려진 곳이 아니더라도 매니아층에서는 심령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야 장난 아닌데? 진짜 완전 재밌겠다. 라며 한껏 들뜬 A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 갈래? 라고 묻자 B가 이번 주 토요일 콜? 보충 없는데? 라고 했고 우리는 토요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윽고 모든 계획을 모두 세웠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같은 방향이던 친구가 계속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어느새 저희 집이 보였고 B 친구에게 인사를 했는데 친구가 야 하며 부르더군요. 친구 표정이 엄청나게 진지했습니다. 정말 갈 거가? 뭔 말이야, 가야지. 약속까지 잡아놓고 왜 무섭나? 그게 아니고 그럼 와. 아니다 왜? 네 표정 왜 그런데? 아니다 잘 가래. 그렇게 친구는 휙 가버리더군요. 친구 표정은 엄청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는 같지만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와 세수를 하는데 다시 친구의 표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와 표정이 안 좋은 날은 꼭 귀신하고 꼬이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그 표정을 잊기 위해 내일 갈 생각을 하며 신나게 짐을 챙겼습니다. 친구와 만나 버스를 타니 도착하니 저녁 6시쯤 되었더라고요. 폐호텔인 건 알았지만 어찌나 섬뜩한지 건물 벽이 오래돼서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해 보여서 더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재밌겠는데? 들어가자. A가 우리를 부르며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려는 찰나 B가 이거 하나씩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좋겠다. 전부터 어두운 표정을 한 친구놈이 구슬 하나를 주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일단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니 장난 아니었습니다. 춥지도 않은데 괜스레 소름이 쫙쫙 끼치고 친구놈은 계속해서 웃어대고 그때 B가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들어온 줄 알았나 보구만. 도통 알 수 없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1층 복도를 느리게 걷고 있는데 위쪽 천장에서 하며 굉장히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반사적으로 놀란 제가 소리쳤더니 애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왜? 뭐가?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소리 안 들리나? 발소리 나잖아 라고 했더니 애가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뭔 헛소리야. 겁주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B가 묻더라고요. 마, 네 구슬 버렸나? 그러자 A가 응. 사실 너한테 받은 물건 좀 무서워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티격태격 말씨름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진짜 뭔데 이 소리? 누가 먼저 와서 뛰는 기나? 라고 했더니 B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달리는 거 아니다. 계속 받고 있는 기다. 머리 말이다 머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몸이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추자마자 아까와는 다른
하는 소리가 더 크고 점점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일단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이 났고 아이들도 놀라는지 함께 뛰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호기심이 참 무섭더군요. 달리는 도중에도 뒤에 따라오는 그 무언가가 궁금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복도를 밝게 비추는 그 구간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찢어질 듯. 두 눈에서는 무언가가 흘러내고 있었고 달려오는 모습조차 그렇게 기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팔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심하게 달랑거리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희죽희죽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벌려지던 입이 갑자기 쫙 찢어지며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다리는 사정없이 복도를 내리치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탈출한 저희는 바로 버스를 타고 다시 집 쪽으로 도착해서는 아무 말 없이 인사만 하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벗어나도 끝이 없는 그 복도를 사정없이 달리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을 말입니다. 번외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을 구슬을 줬던 비에게서 문득 물었습니다. 야, 네 구슬 근데 그건 뭔데? 아, 그거 말이가. 그래, 그거 왜 준 건데? 뭐라케 해야 되노. 한마디로 말하자면 귀신 부르는 기다. 그 이후로 친구에게 받은 물건은 절대 안 받기로 했죠. 뭐야? 야, 이거 완전 개어지는데? 그러니까 와, 미친 새끼네. 야, 이게 진짜 완전 개어진다.